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 증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환자 중 3명 중 1명은 뇌졸중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뇌졸중은 발생 직후 1분에 수백만 개의 심형세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늘어난 시간만큼 후유증이 길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입니다.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인데요. 지금 현재는 MBN의 임성훈의 스타 유전자 X파일과 알약방의 고정주치의로 출연하면서 건강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60대 사망 원인 1위이자 전 세계적으로 성인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투는 질환입니다. 사람의 뇌는 뇌 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요. 어떠한 이유로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가 손상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을 겪는 주 연령대는 50대 이후의 중장년층인데요. 뇌졸중은 치매와 함께 건강한 사람들도 평소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질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뇌졸중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질병이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로 저에게 뇌졸중 조기 진단을 비롯해서 예방과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뇌졸중의 단계는 3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올 가능성이 큰 전조증상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심각한 전조증상 단계인 미니 뇌졸중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실질적으로 뇌졸중이 온 초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즉 전조증상은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없고 저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면서 한쪽 눈이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갑자기라는 용어인데요. 실제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생했다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서 뇌졸중으로 쉽게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해당되는 증상이 평소에 있으셨던 분들은 항상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서도 거의 뇌졸중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뇌졸중이 거의 일어나는 증상인 미니 뇌졸중 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증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한 번에 발현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작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거의 뇌졸중 증상이 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뇌 기능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을 보인 지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해소된다는 것이죠. 또 빠르면 1시간 이내에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뇌졸중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전조 증상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란 상당히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45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남성의 발병률이 여성에 비해서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는 흡연이나 고지방 식이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혹은 주변에서 이러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뇌졸중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증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환자 중 3명 중 1명은 뇌졸중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진짜 뇌졸중 단계인 실전 상황입니다. 즉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 단계인데요. 실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생했다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에 뇌졸중으로 쉽게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계에서는 FAST라는 문자를 활용해서 뇌졸중의 증상을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F라고 하는 것은 face dropping이라고 해서 한쪽 얼굴이 떨리고 마비되는 증상이고요.
A라고 하는 것은 arm weakness 해가지고 팔다리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S는 speech difficulty라고 해서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해지는 증상을 말하고요. T는 time인데요.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119로 전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관련하여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분리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대표 증상은 편척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시각장애, 구음장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폐색된 혈관이 뇌조직의 어느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어지럼증, 두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데요. 순간 주저앉을 정도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걸으려고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힘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팔다리에 힘은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동반된 보행장애가 심화되면 몸의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뇌출혈의 양이 적으면 실실하는 일은 없지만 손발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해지면 입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만약 뇌출혈의 양이 과할 정도가 되면 혼수 상태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때는 꼬집거나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세 번째 증상이 본인 또는 지인에게 일어난다면 골든타임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뇌졸중은 발생 직후 1분에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늘어난 시간만큼 후유증이 길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뇌세포는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도 큰 손상을 입는데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주변 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은 3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뇌는 곧 시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뇌졸중은 빠른 시간만이 유일한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증상 발생 후 반드시 3시간 이내에 병원 응급실을 찾아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손발이 저리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손발이 저리다고 해서 꼭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급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면 뇌졸중은 사전에 일정한 경고 증상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중풍전조증이라고 부르고 통상적으로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고 또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또 시간, 공간 상황에 대한 인지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발이 마비되거나 저리면서 힘이 없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방문하는 증상으로는 역시 극심한 두통과 더불어 손발 저림 증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있거나 팔베개를 하고 오래 누워있으면 손과 발에 쥐가 나듯이 저린데요. 이것은 팔다리의 신경이나 혈관 또는 근육이 오랫동안 눌려서 피가 통하지 못해서 발생한 혈액순환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괜찮아지는데요.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이 저리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 증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혈액순환의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지레 겁을 먹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손발이 저리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손발 저림 현상은 서서히 증상이 생기거나 양측 손발이 동시에 저린 경우가 많은데요. 반복되는 운동이나 일을 많이 하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뇌졸중, 특히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이 의심되는 손발 저림은 일반적인 특징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비만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과 같은 뇌졸중의 고위험 인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고위험 인자를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신경합병증이 발생하여 중년부터 손발 저림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한쪽 팔다리뿐만 아니라 얼굴의 한쪽을 중심으로 감각 이상이 느껴지거나 찌릿한 느낌이 갑자기 발생하여서 5에서 10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라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정도, 발생 부위, 동반 증상, 진행 경과 등을 잘 살핀 후에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손발 저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 단순 손발 저림으로 치부하여 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오해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두통이 있는데요. 두통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두통은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 2차성 두통보다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뇌졸중과는 일정 거리를 둔 1차성 두통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두통을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같게 생각한다면 일상생활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통이 발생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도 안 되는데요. 뇌졸중 환자 중에 뇌졸중 발생 당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20-30%나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통이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인 편측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처럼 뇌졸중만의 증상은 아니지만 분명 뇌졸중의 여러 가지 증상들 중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거나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두통이라면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통에 적절한 주의를 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